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의 특성과 본질에 관해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특성과 본질은 말이죠. 특히 이제 이번 시간에는 특성에 관해서 공부를 할 것이고요. 특성은 자연적 특성이 있고, 또 인문적 특성이 있고, 경제적 특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자연적 특성을 중심으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연적 특성은 첫째로 들을 수 있는 것이 부동성이죠. 부동성은 고정성, 그러니까 토지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토지의 지리적 위치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르는 파생적 특징이 있을 텐데요. 이곳은 사실은 부동성이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근거가 되고요. 우리가 또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임장 활동이라든지 현재 가봐야 되잖아요. 또 정보 활동 같은 것을 만들게 되죠. 또 이게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 활동이나 부동산 현상을 아주 국지화시키는 거죠. 한 군데로 모아진다든지 현장에서만 가능하다든지 이런 국지화를 시키게 되고, 또 부동산 시장은 우리 지구상에는 완전 시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지만 어쨌거나 부동산 시장을 이 부동성 때문에 추상적이고 불완전 시장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자연적 특성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증성, 늘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생산비를 투입해도 물리적 절대량은 증가되지 않습니다. 전쟁을 해서 영토를 확보한다든지, 그럼 우리 영토가 늘어나겠지만, 생산비를 투입해가지고, 이 토지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물리적 측면에서는 공급량이 불변이죠. 하지만, 용도적 측면에서는 특정 토지의 공급이 좀 가변적이죠. 무슨 얘기냐면, 물리적으로 봐서는 절대로 토지는 늘어나지 않지만, 용도적 측면에서 토지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또는 변한다는 얘기는, 농지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농지를 전환해서 택지를 공급할 수 있어요. 그럼 택지가 늘어나는 거죠. 그 대신 농지는 줄어드는 것이고, 총량은 불변이다 이거죠.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요거에 따른 파생적인 특징 볼게요. 생산비 법칙은 뭐예요? 재화를 투입해서 생산하고 그러면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생산비 법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 또 토지 부족 문제 때문에 희소성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지가 상승이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고, 이미 또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현상을 국제화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부동성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부동성처럼. 그리고 공급 곡선이 있어요. 수요 곡선이 있고 할 때, 나중에 부동산 경제에서 또 다루게 되겠습니다만은, 이 공급 곡선이 비탄력이므로 균형 가격이 형성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완전 시장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다음에는 영속성이 있는데요. 영속성은 생각을 해보시죠. 시간이 경과해도 토지는 마멸되거나 소멸되진 않아요. 물론 형태가 변할 수는 있어요. 형태가 예컨대 홍수에 의해서 변한다든지 포락 이런 것들 있죠. 포락에 의해서 변한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땅 자체는 마멸되거나 소멸되지는 않죠. 그래서 물리적 측면에서 보면은 부정성과 함께 늘어나지 않는 성질과 함께 영속성을 가지지만, 용도적인 측면에서는 가변적이죠. 예컨대 영원히 밭이 계속 밭으로 남아있지는 않죠. 택지로도 바뀔 수 있고 공장으로도 바뀔 수 있잖아요. 이런 측면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에 따른 파생적 측면도 한번 살펴볼게요. 부동산 활동을 장기적으로 하게 된다. 부동산 활동은요, 매우 장기적입니다. 단시간에 뭘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봐야 되고, 그쪽의 동향을 좀 봐야 되고, 부동산 활동은 장기적으로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감가상각 개념이 부인되지요. 건물은 감가상각이 됩니다. 연수에 따라서 건물의 가치가 계속 감소시켜 나가는 거죠. 그런데 토지는
감가상각은 없죠. 이런 개념은 부인되는 거고, 또 영속성이 있기 때문에 소유와 사용수익이 분리되는 거예요. 원래 토지의 성격, 부동산의 성격은 특히 토지를 보면 소유권이랑 있는 거죠. 소유권은 뭐예요?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인데 사실은 소유와 사용수익이 분리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잖아요. 빌려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타인의 이용을 허용한다. 그래서 임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토지는 소모를 전제로 하는 사고는 부인되죠. 토지를 소모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고, 또 부동산 관리의 의의를 크게 하고 투자자로서의 선호성을 높인다 이런 의미입니다. 희소성이 있어서 또 영속성이 있어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자연적 특성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개별성입니다. 물리적으로 동일한 토지는 오직 하나뿐이에요. 그죠? 예컨대 이 집원이 있는데 저 동네를 여기 보면 유천동 335에 84가 있어요. 이곳은 이 토지는 하나뿐입니다. 하나뿐이에요. 오직 하나뿐이죠. 이 개별성이 있는 거죠. 물리적 측면은 당연히 부증성과 함께 영속성을 지니지만 용도적 측면에서는 또 이것도 가변적이죠. 영속성이 존재하지 않아. 이것은 예컨대 토지가 옆 토지와 하필이 되거나 또 분할이 되거나 그런 측면에서는 개별성은 아니죠. 그러나 물리적 측면에서는 개별성을 가진다 이런 뜻이고요. 그 파생의 특성을 보면 토지의 가격, 수익 등을 개별화, 구체화시킨다. 일물일가의 법칙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물일가의 법칙을 한번 살펴볼게요. 뭔지. 일물일가의 법칙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가격만 적용된다는 의미예요. 이걸 무차별의 원칙이라고도 하죠. 근데 토지는 이 일물일가의 법칙 적용이 안 되는데 왜 그러냐? 개별성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개개의 토지 필지마다, 토지 형태마다 이용 가치도 다르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가치가 다르고 가격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 안 된다 이거죠. 예를 들면 선풍기가 있으면은 어디에 요즘 LG에 만든 선풍기가 있고 또 삼성전자 만든 선풍기가 있어요. 기능이 다 같아요. 근데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비슷하지요. 같죠. 거의 비슷하지요.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지는 이렇게 일물일가의 법칙은 적용 안 된다 이거예요. 토지마다 다르다 이런 얘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선풍기 예를 들었는데 선풍기는 비교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품마다. 근데 부동산은 비교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고, 또 부동산 현상을 개별화시키는 이론의 근거가 되고, 또 부동산학의 원리 도출의 이론의 전개가 사실은 학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매우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개의 부동산을 독점화시키는 거죠. 어디에 있는 땅은 비싸고 어디에 같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서 가격도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을 독점화시키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또 이제 인접성이 있어요. 토지는 각각 인접돼 있잖아요. 서로의 토지 인접돼 있죠. 어떤 지역은 다른 지역과 접하고 각각의 토지는 서로 인접한다는 특성인데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의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외부 경제, 외부 불경제 잠깐 설명해 볼게요. 어떤 지역에 공장이 들어왔습니다. 공장이 들어왔으니까 그 지역 사람들의 고용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수익이 늘어나고 수입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삶도 윤택해지겠죠. 그럼 이게 외부 경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장에 들어와서 폐수도 나오고 대기 오염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지역 주민이 의도치 않게 말하자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외부 불경제라고 합니다. 별도로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에 관해서 따로 설명드릴 시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얼른 개념을 이해할 때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파생적 특징을 살펴보면은 각각의 부동산에 대하여 인접 토지와 협동적 이용을 필연화시킨다. 옆에 토지와는 늘 같이 가는 거지요. 인접 토지와는. 그리고 소유와 관련해서 경기의 문제도 나오고 이 땅이 더 들어갔네, 내 땅이 덜 들어갔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또 가격 형성할 때도 내가 인접지 영향을 받아요. 그 지역이 얼마나, 옆 땅은 얼마던데? 그럼 가격을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지역 분석을 필요화시키고, 같은 용도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가격 형성은. 그 다음에, 예컨대 내가 논을 가지고 있는데, 그쪽에, 예컨대 평당이라고 하죠. 평당 10만 원에 샀어요. 근데 그걸 개발이 된다고 그래요. 무슨 산업단지에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평당 20만 원이 됐다든지. 그러면 개발 이익을 환수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바로 사회 환수 논리의 근거가 된다 이런 얘기고. 그런데 용도 측면에서는 대체 가능성이 존재하지요. 용도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지금 마지막으로 이것도 파생적 특징을 좀 설명드리려고. 기출 문제가 있는데, 기출 문제는 다음 시간에 계속 할게요. 왜냐하면은 제가 오늘은 자연적 특성만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정답을 찾으려면은 그 인문적 특성인 용도의 다양성을 좀 한번 공부를 먼저 하고 나서 이 문제를 풀어야 원활하게 좀 문제가 풀리는데요. 그냥 그런 문제를 풀어볼까요? 인문적 특성 중에 제가 우선 말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도의 다양성이라고 있습니다. 인문적 특성 중에 이 용도의 토지는 여러 가지 용도에 제공될 수 있다는 특성이에요. 토지는 뭡니까? 농업용으로도 쓰일 수도 있고, 도로로도 쓰일 수도 있고, 택지를 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제공될 수 있잖아요. 토지는요. 그래서 이것을 용도의 다양성이라고 부르는데, 그 토지를, 해당 토지가 있으면 토지를 가장, 경제적으로 아니면 인간의 편의상 보면은 최유효 원칙이 성립한 것, 가장 그 용도에 맞는, 용도를 선택해서 쓰게 되잖아요. 이것을 최유효 이용 원칙의 성립 근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용도의 경합 및 병존, 전환을 가능케 하지요. 또, 이 땅마다 가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 다원설. 그러니까 그 땅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가격이 달라질 수가 있죠. 이런 그 가격 다원설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고, 또 전환과 이행을 가능하게 한다. 이거 거의 첫 번째 시간에 제가 후보지와 이행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후보지는 뭐예요? 큰 개념, 큰 덩어리에서 큰 덩어리를 옮기는 거, 이런 걸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농지 지역이 있는데 이것이 택지 지역으로, 도시 지역으로 바뀌었다. 그럼 이게 후보지고, 이행지는 작은 범위 내에서, 예컨대 도시 지역에서, 이 범위 내에서, 이를테면은 주거 지역이 상업 지역으로 바뀐다든지, 이렇게 작은 범위 내에서 이렇게 옮기는 걸 이행지라고 했어요. 이렇게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전환과 이행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출문제 그럼 잠깐 살펴볼게요. 부동산 활동을 국지화시키고 지역적으로 특화시키면 뭘까요, 이게? 뭐 때문에 이런 게 생기죠? 부동산 활동이 왜 국지화가 되죠? 왜 지역적으로 특화가 되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부동성 때문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소유 이익과 사용이 분리가 돼요. 임대차 시장이 발달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은 바로 영속성 때문에. 계속 영속성 때문에 이 땅을 다양하게 이용할 때 사용과 소유 이익이 서로 분리되기 때문에 타인에게 이용을 가능하게 하잖아요. 이게 바로 임대차 시장이거든요. 영속성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디귿은 최유효 이용의 성립 근거가 된다. 이건 좀 전에 제가 아직 여기다 표시는 안 했습니다만은 그 인문적 특성조의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상 부동산과 다른 부동산의 비교를 어렵게 한다. 시장에서 상품과 대상을 제약할 수. 이것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개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 동일한 토지 오직 하나의 특성이 있다. 그래서 비교를 어렵게 하는 게 있죠. 정답은 뭐가 되나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토지의 특성 중에서 인문적 특성,
그리고 경제적 특성이 좀 어렵긴 한데요. 경제적 특성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부동산의 특성과 본질 중에서 부동산의 특성, 토지의 특성을 중에서도 자연적 특성을 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